전용기 의원님. 예. 예. 아니, 결과 보고서 채택해야죠. 결과 보고서 왜 채택 안 합니까? 사실 결과 보고서 자기는 못 봤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계속 주장하는데 못 볼 수밖에 없죠. 국정조사 제대로 참석 안 했잖아요. 그 시간에 국정조사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서 못하고 거짓말에 힘쌓고 있는 양치기 검사, 박상영 검사, 장침 청문회 열어가지고 거짓말 쇼 열어주고 있으니까 국정조사 제대로 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반성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객관적인 증거인 박상영 녹취록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유 압박으로 조작 기소한 사람들, 그 사람들 두둔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인정하기 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국정조사 무시하고 밖에 나서 참칭 청문회 열어서 박상영 해명쇼 열어주고 그때 그 거짓말을 국민들께 생중계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반성부터 하셔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것이고, 국정원장을 고발하자라고 가시는데 국정원장 고발하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간첩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뭐 간첩 좋아할 일을 왜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작기소 가담자들이 주동자들만 좋아할 만한, 주동자들만 좋아할 만한 일일 걸 뻔한데 왜 그 사람들 고발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 못하는 거다. 간첩이 좋아할 일만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좋아하는 일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뭐 범죄 혐의 있는 방용철만 믿고 이종석 국정원장을 고발하자. 근데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뭐 범죄 혐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 배척해야 된다면서요. 왜 근데 그 사람들 말 믿고 국정원장 고발하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김성태, 박상훈 말 믿고 법무부 조사 못 믿는 겁니까? 외부 음식 가지고 왔다고 하는 수사관들, 교도관들 증언 다 봤잖아요. 근데 그 증언을 왜 다 무시하는 거예요? 술은 사기를 했는데 자기가 마음이 아파서 차에서 깡소주 마셨다. 서울에 올라가는 길을 그 시간에 마셨다. 그 얘기를 믿습니까? 그것보다 수사관, 교도관 말보다 그 사람 말 믿고 아무 외부 음식 반입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의 앞뒤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본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거의 뭐 사이비 종교 수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정조사 결과문 채택하고 뭐 국정원장 고발해서 간첩 좋아할 일만 하지 말자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 할 테니까요. 빠르게 저는 결과보고서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취사 선택하지 맙시다. 우리 검찰하고 감사원이 취사 선택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쏙쏙 빼가지고 기소하고 그게 바로 조작 기소였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도 조작을 일삼는 짓은 그만둬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수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빠듯한 시간에도 보고서를 이렇게 만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자료를 좀 보았는데요. 그 수정 요청 또는 보강하고 싶은 대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1006페이지예요.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통계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는 질의가 있었다. 이 부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 질의할 때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탄원서와 소명서는 다르고요. 탄원서에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던 거고 첨부된 자료 중에 소명서는 있었는데요. 그 소명서는 2025년 3월에 작성된 소명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최근에 이런 것처럼 이야기한 이 조선일보의 기사가 왜곡이었다라고 제가 짚은 것이고요. 근데 지금 그 보고서에 있는 이 대목만 있으면 제가 짚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이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보강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 노동조합에서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요청했고요.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원서에는 통계 조작이라는 누명을 썼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소명서는 2025년 3월에 작성된 거고요. 그게 4월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감사 처분을 앞두고 직원들이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도 안 맞는 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왜곡한 거고 그 내용을 제가 짚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관련된 내용을 온라인 기사로 내고요. 다음 날에 지면으로 내고요. 오늘 사설로 냈어요. 마치 통계 조작 지시를 받은 것을 노조가 인정한 것처럼 여전히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기사를 내고 지면을 내고 사설까지 이렇게 냈고요. 사설에서 그래서 우리 국조특위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논조에 사설을 오늘 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과거의 것을 최신인 것처럼 바꿔가지고 호도하는 이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정정이 되거나 내용 보강이 되어서 제가 지적한 것이 결과 보고서에도 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이 내용에서 오늘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주실 내용, 좀 보완해 주실 내용은 위원장에게 주시면 그런 내용들이 또한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은 정태호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처음에 검찰이 조작이다, 통계 조작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수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서해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에서 25개 혐의가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정권에 의해서 전 정권을 그야말로 검찰을 총동원해서 수사했던 사건이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거든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진실을 파헤치지 않으면은 누가 파헤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거는 아까 존경하는 이준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권력의 사유화가 가져올 수 있는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의 침해, 전형적인 사례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동일한 패턴이 적용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기획되고 그 기획을 발생하기 위해서 사실이 조작되고 그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불법이 자행되는 이런 통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작에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의 조사와 회유가 있었고 또 기획에 부합되는 사실만 취사 선택하는 그런 객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도 있었고 심지어는 피조사자의 진술을 조작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발언에서 검사의 더러운 거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국회가 그 진실을 파헤쳐서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단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국정조사 특유의 결과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논란이 없이 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서 사실을 바로 잡고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결과 보고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